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투기의 달인일까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죠? 그렇죠. 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간 계속 보도가 된 대로 아파트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일단 최정호 후보자가 갖고 있던 집이 이제 크게 세 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당, 잠실, 세종 이렇게 세 군데인데 네. 다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분당 아파트와 관련된 경우인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자기가 살던 집인데 딸 부부에게 공동 증여를 하고 대신에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예.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고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공동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고 또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합산과세하게 돼 있는 걸 또 피해가려고 월세를 160만 원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당이고요. 또 다른 데는요?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는 이거 이제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예. 이때 이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복층 펜트하우스를 이제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런 이제 복층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하면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데 이 점을 이제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잠실 주공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하다. 이러해서 그런 아파트만 골라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이 모든 과정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이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평가할 만한 액수가 25억 원 정도다라는 게 보수 야당들의 주장입니다.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위법은 아닌데 어쨌든 국민 정서상 송구하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요. 먼저 분당과 잠실의 아파트는 원래 2008년도에 분당의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잠실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처분이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예. 또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에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사를 갈 생각이라는 건데요.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자식 부부에게 증여한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꼼수 증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정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거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딸과 사위에게 공동 증여를 한 게 절세 목적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여당 의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기 보유를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에는 8월에 갈 건데 지금 굳이 증여를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한 거다라는 점을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송구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정부의 부동산 철학에 좀 걸맞는 인사인 거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단일 후보 여영국입니다. 그 창원 성산 보궐선거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간의 단일화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죠.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놓고 결정을 한 것인데요. 네. 공직선거법상 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수치는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최종 결과만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단일 후보 승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경남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 창원 성산의 유권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이 결과를 보면 1위가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였는데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9%로 2위,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17.5%로 3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단일화한 두 후보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쳐보면 30.5%를 기록한 강기훈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는 그렇다. 그렇죠.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민중당 송석형 후보가 이 진보 정당의 후보인데 위에 같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3.2%를 얻고 있다. 이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손석형 후보 측은 저기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서 뭔가 진보 정치의 원칙을 훼손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변수는요?
둘째로 이제 어쨌든 진보 대 보수라는 양강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영국 후보가 정권 심판 논리를 일부 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됐다. 이 점이 변수인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 논리가 고령층이라든지 보수적 유권자층을 얼마나 결집시킬 거냐. 이게 또 하나의 남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시사비키 항목은요? 특검의 선물입니다. 어떤 특검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 등을 조사하던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서가? 핵심만 얘기하면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어떤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라는 것입니다. 예. 또 뮬러 특검은 지금까지 기소한 거 외에 뭐 추가 기소 권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법무부가 요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네. 이 법무부는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수사 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 방해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된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울러서 사법 방해를 했다라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또 별도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욕 연방검찰의 경우에는 여배우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는 등의 어떤 이런 행위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폭로 내용 이걸 이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준비위의 어떤 불법 기부금 모금 의혹이나 당시에 캠프 선대위원장의 어떤 유착 의혹 이런 것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뉴욕 주 검찰도 독일의 도이체방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특검에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좀 북미 관계에 속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질만 한데요. 하지만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했다 이런 트윗을 남기면서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덕분인지 이제 철수했던 북측 인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일부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다고 한 제재가 이제 무언지 불분명하다는 이런 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